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원이라고 하고요. 이번 발표에서는 이제 라스카드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레이저 모드 분석과 그리고 열 효과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튜토리얼 3을 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는 빛의 증폭을 통해서 고출력의 일관된 광선을 생성한 장치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다양한 산업 및 연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레이저 성능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레이저 모드와 열 효과를 철저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스카드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는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인 미디엄이라 불리는 이등 매질, 그리고 펌핑 메커니즘, 그리고 공진기입니다. 개인 미디엄은 외부 에너지를 받아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전이한 원자가 자발 또는 유도 방출을 통해서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펌핑 메커니즘에서는 개인 미디엄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지속적으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를 유지하게 됩니다. 공진기에서는 빛을 여러 번 반사시키면서 증폭을 극대화시킵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결합되어서 레이저의 기본 원리를 형성합니다. 레이저 매질에서 발생하는 열효과는 레이저의 출력과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펌핑 과정에서 발생한 열은 매질 내의 온도 분포를 변화시키고 이는 굴절률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열 렌즈 효과를 유발하여 빔의 초점과 모드 분포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열 관리와 열 렌즈 효과의 분석은 레이저 시스템의 성능 최적화에 필수적입니다. 모드 분석은 레이저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최적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드 경 이제 모드끼리 어떤 모드가 제일 효율적인지 이제 경쟁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모드가 동시에 증폭될 때 발생하며 특정 모드의 우세를 위해 공진기의 설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모드의 손실과 이득을 정확히 계산해서 최적의 모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열 렌즈 효과를 고려한 모드 분석은 높은 품질의 비밀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열 렌즈 효과는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스카드 소프트웨어에서는 레이저 캐비티의 설계 및 시뮬레이션을 위한 포괄적인 도구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모드 시뮬레이션, 그리고 열 분석, 그리고 유한 요소 분석이라 불리는 FEA, 그리고 결과 시각화 도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레이저 시스템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모드와 열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 YB 야그는 이제 이테르뷴 이온, 보통 YB3 플러스를 의미를 하는데요. 얘가 이트륨, 알루미늄 간이 결정의 도핑된 형태입니다. 이는 되게 효율적이고 그리고 넓은 응용 범위로 많이 사용되는 고체 레이저 매질입니다. 이 YB 간에서 이제 주요 특성으로는 흡수 및 방출 스펙트럼, 그리고 높은 열 전도성, 그리고 낮은 이제 퀀텀 디펙트, 그리고 long excited state lifetime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서 되게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 열수의 효율이 좋은 거죠.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이해가 가실 텐데 처음에 펌핑 과정을 통해서 I에서 J 스테이트로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살짝 이제 N 스테이트로 내려온 다음에 거기서 이제 M 스테이트로 내려오면서 이제 레이저가 발사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보통 3레벨로 표현이 되지만 지금 N과 I가 살짝 떨어져 있는 걸로 봐서 지금은 4레벨인데요. 이게 좀 더 정확한 설명인 것 같아서 3레벨보다는 이 그림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J레벨까지 펌핑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N 스테이트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열이 방출되게 되고 이게 이제 열 렌즈 효과를 유발하게 되어서 이제 그 매질 성분의 이제 N 값을 바꾸는 데 주요한 역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의 출력이 바뀌게 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이는 추후에 이제 라스카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YB3 플러스 이온이 이테르뷴 3 플러스 이온이 940 나노미터의 펌프 광자를 이제 흡수를 해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가 된 다음에 방출 과정에서는 1030 나노미터의 레이저 광자가 방출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J와 N 스테이트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를 이제 퀀텀 디펙트라고 하고 양자 결함이라 부릅니다. 보통 열로 변환되고 열 렌즈 효과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테르뷴이 열 효율이 높은 이유는 몇 가지 요인에 의해 기인되는데요. 이 퀀텀 디펙트가 낮아가지고 펌프 광자와 방출 광자 사이 에너지 차이가 적어서 열 발생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레이저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열 전도성으로 인해서 발생한 열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 상향 펌핑 레벨 수명으로 인해서 비방사성 천이가 적어서 이제 열 부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먼저 이 단계에서는 레이저 시스템의 주요 매개 변수를 설정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테르빔을 활성 매질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펌프 비닐 파장은 이제 940 나노미터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 파장은 이테르빔 3 플러스 이온의 흡수 스펙트럼에 맞춰져 있어서 효율적인 에너지 전달이 가능합니다. 또한 펌프 파워는 결정체의 최적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이러한 매개 변수들은 레이저 출력과 열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FEA를 실제로 실행해 가지고 유한 요소 분석이죠. 그걸 실제로 실행을 해서 결정체 내부의 열 분포와 변형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FEA는 결정체가 펌핑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어떻게 변형되는지 평가하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열 변형은 빔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열 렌즈 효과는 빔의 초점과 그리고 모드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Apply and Run FEA 버튼을 눌러서 계산을 시작하면은 열 분포와 변형에 대한 데이터가 생성돼서 이렇게 저장됩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과에 대한 그런 근사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FEA 결과를 바탕으로 2D 데이터 프로파일과 포물선 접합을 이제 수행합니다. 이 과정은 결정체 내의 이제 온도 분포와 열 렌즈 효과를 시각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요합니다. FEA/2D 데이터 프로파일 앤 파라볼릭 피트 메뉴 함정을 클릭해 가지고 적합 창을 열게 되고요. 이 창에서 우리는 열에 의한 굴절률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레이저 모드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열 렌즈 효과는 결정체의 굴절률 분포를 변화시켜서 빔의 확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물선 접합 창에서 이제 Refresh and Fit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를 새로 고치고 최적화한 포물선 적합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은 레이저 시스템의 열적 거동을 정확하게 모델링하는 데 중요합니다. 열 렌즈 효과는 레이저 빔의 초점 위치를 변화시키고 빔의 모양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이 3D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보이는 특정 모양은 열 변형과 굴절률 변화로 만들어진 이제 빔의 왜곡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열 렌즈 효과를 보정하고 빔 품질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드 플롯 창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노란색 심볼을 클릭해서 처음에 나타나는 그 메시지를 참고한 겁니다. 열 렌즈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삽입해서 최적화된 상태를 확인합니다. 네, 방금 거를 고려해가지고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과정은 레이저 모드의 안정성과 품질을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열 렌즈 효과를 제거하고 다시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레이저 시스템의 열적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최적화된 모드 구조를 통해서 레이저의 효율성과 출력 품질을 최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임의로 파라미터를 변환시키면서 출력을 한번 확인을 해본 건데요. 왼쪽이 지금부터 나타나는 게 왼쪽이 오리지널이고 오른쪽이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펌프 웨이브랭스를 절반으로 감소시켰습니다. 펌프 파장을 절반으로 감소시키면 흡수 효율이 증가하면서 열 발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정체 내의 열 분포를 변화시켜서 열 렌즈 효과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빔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며 레이저의 발진 조건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출력이 네, 좀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출력 미러 반사율을 0.9로 낮추면 내부의 광광도가 감소해서 레이저 출력 파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사율이 너무 낮아지면 레이저 캐비티 내부의 손실이 증가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출력 파워와 발진 인계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살짝 지금 효율이 증가한 걸 볼 수 있죠. 반사율이 0.99로 증가시키면 내부의 광광도가 증가해서 발진 인계치가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레이저의 발진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너무 높은 반사율은 출력 파워를 줄일 수 있으며 내부 손실을 줄이지만 외부로 방출되는 빛의 양이 감소해서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반사율을 0.6으로 설정했을 텐데요. 아래에 이렇게 깔려 있죠. 내부 광광도가 크게 감소해서 발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레이저 캐비티 손실이 너무 커서 레이저 발진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출력 파워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레조네이터의 라운드 트립 로스를 절반으로 감소시켰을 때입니다. 내부 손실이 감소해서 레이저 효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력 파워를 증가시키고 발진 임계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라운드 트립 손실이 줄어들면 빔 품질이 향상될 수 있으며 레이저 시스템의 전반적인 성능이 개선됩니다. 출력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레이저 시스템의 각 파라미터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변화를 이해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레이저의 성능을 최대화하고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최적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레이저 매개 변수 조정을 통한 최적화는 고효율, 고품질의 레이저 출력을 전달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라스카드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결과를 모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